정신은 곧 춘천 주민 시민의 정신이고, 나아가서 강원도 고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이 배어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강원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구한 그러한 6.25 때의 그 큰 전투 승리의 고장입니다. 이게 그걸 춘천 대첩이라고 하는데, 그 대첩이 우리나라에 6.25 때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춘천 대첩이 있고, 낙동강 대첩이 있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의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 세 개의 대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춘천 대첩이 제일 최초로 적군을 격파해서 승전한 그러한 종과를 올린 그런 대첩을 춘천대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춘천대첩이 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새벽에 대한민국을 기습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춘천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사안이 있어서 그 전해부터 표무원 소령이라든지 강태원 그런 그 소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군을 훈련시킨다는 명분하에 이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대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탈출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그 뒤에 6.25가 일어날 거는 꿈에도 몰랐는데 김일성이가 불법 남침을 감행한 거죠. 그런데 그때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 동안, 날짜로는 전후해서 일주일 버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5일부터 30일까지 여기 저항 전투를 벌인 겁니다, 우리 국군이. 저항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저항 전투가 군인만이 한 것이 아니고, 김종호 장군이 사단장으로 있는, 김종호 그때 대령이었는데, 그분이 사단장으로 있는 김종호 그 사단장의 육군의 전과일 뿐만 아니고, 우리 경찰들이 그때 거기에 같이 치안을 유지하면서 같이 전투를 했고, 또 민간인으로서는 춘천 사범과 그 다음에 춘천 농고 학생들이 폭탄을 등짐 지고서는 우리 국군한테 봉의산으로다가 날랐습니다. 그러한 그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두벌판에 있는 데는 뽕나무, 백사장에 뽕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뽕나무를 이용해서 제사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직공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여직공들이 해서 우리 국군에게 제공을 하고 해서 군관민 일체가 돼서 적군을 막았다고 하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로 진격하는 인민군들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와 전라도를 순식간에 그냥 태풍 지나가듯이 그냥 휩쓸면서 지나가서 점령했지만은, 춘천은 산악지방이라 여기서 버티는 바람에 적군이, 김일성이 작전 차질이 왔지요. 그래가지고서는 일사불란하게 7일 만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조선을 해방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차질이 와가지고서는 춘천에서 버티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낙동강까지 임했던 우리 국군들의 방어전이 인민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 우리 국군만 이긴 게 아니고, 거기에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그때 소련이 마침 태운스럽게도 그걸 불참했어요.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한국군을 돕자, 불법 남침한 김일성을 쳐부수자, 돌아가자 결의가 돼서, 그 다음에 낙동강전에 유엔군이 7월 20일경에 거기에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국군이 힘을 얻어가지고서는 결국은 방어전을 펴서 대구, 부산이 살아난 거죠. 그 지역이 금방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그때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유엔군이 참전을 할 수 있도록 춘천에서 먼저 이겨줬고 버텨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일 애국하는 우리 당원 동지님의 모습을 전국적으로 지금 발걸음을 지금 현재 남기신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있는 저입니다. 앞으로쪼록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딛는 발자국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석방하고 반드시 즉각 석방하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국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힘차게 매진해 줄 것을 바라고, 특히 이번 춘천 5월 29일 대회는 우리 동지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서 우리의 애국 정신과 호국 정신을 선열들이 지킨 그 정신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뒤따라가도록,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광된 우리 발걸음을 그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에 있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대한민국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그리고 차이나타운이라는 망명으로 대한민국을 중국 양양권에 들게 하려고 있습니다. 변명합니다. 자기는 중국과의 교류를 넓히려는 것이지 중국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나타운 마음속의 1대1로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비겁하게 싸우지 않을 자들이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곳에서 노차이나 친중 종북 사회주의자 최문순 퇴출 집회로 오늘 이곳 강원도 주민들, 춘천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을 지키는 역사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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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포주기 강원특별자치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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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바라기 최민수를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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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착 바라기 문재인을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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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감금을 당하고도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 배신자. 바로 국민신당인지 국민원당인지 하는 사람들, 유승민, 김무성, 그 일당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당들이 요즘에는 보면은요, 당권의 혈안이 돼 있어요. 국회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국민을 대변해서
야당다운 야당이 돼야 되는데 야당 짓도 못하면서 당권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민주당인지 더불당인지 그 당의 이중대를 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 대통령이 아무 수 없이 4년 동안 갇혀있는 거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서도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깁니까? 저기 계신 우리 동지들 믿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춘천 시민 여러분, 여 강원도가 핫바지가 아닙니다. 정말 살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가 강원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제 그제 3일 동안 현수막을 붙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강원도가, 왜 춘천이 이렇게 됐나?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도지사라는 자가 그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비몽사몽 나오는 이런 강원도가 됐습니다. 아무나 견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보십시오. 국회의원 100명이라는 제1야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견제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힘이 없어서 이런 정당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무시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때문에 4년 동안 아스파트에서 여러분 우리 동지들이 떠들고 외치고 지금까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춘천 시민 여러분, 우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공화당뿐이 없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파정당,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를 만드는 우리 공화당,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대한정당이 바로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국방의 수도 강원도의 차이나타운이 웬 말이냐? 차이나타운 반대한다! 강원도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내자! 네, 저는 여기 오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및 전국에서 우리 공화당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퇴하라 퇴진하라 외치며 이 강원도만큼은 강원도 도민이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집회를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우리 선배 동지님들께서 최문순이와 차이나타운 이 건립에 반대하는 외침은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치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도지님들, 우리가 왜 탄핵 무효를 외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 또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시킨 이 악마의 작당들 때문에 외치고 전국을 돌면서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들 99명의 집회 신고가 웬 말입니까? 코로나 정치로다가 진짜 억지 독재 정치라고 있는 우리는 문재인이를 즉각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봅시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을 끌어내자! 예, 여러분들, 제가 3년 만에 인사를 말씀 기억나시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은 무효이다. 탄핵 무효! 원천 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삭발하! 이렇게 외치면서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자유 시조를 하고 있는 독재정권 문재인을 향해서
총을 쏘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이 한낱 여성인 저한테 가짜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세월호 촛불탑의 원흉을 내가 무너뜨렸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구금 및 구속을 시켰습니다. 한낱 일개 시민인 이런 여자한테 억지 프레임, 가짜 프레임을 엮어서 구속을 시킨 문재인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거짓 음모로 구속을 시키고 지금 4년이 넘도록 지금 불법 감금되어 계시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즉각 석방을 외치고 헌법에 없는, 헌법을 무시한 이런 파면이라는 이런 법은 개법을 외치면서 독재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이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정당은 오직 단 한 군데입니다. 국민의통당. 여러분 아닌 거 다 아시죠? 지금 이 자리도 춘천 지역구 김아무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디 한번 외쳐보라 이겁니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지역구 의원이었던 사람이 차이나타운 건립 반대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서 우리 동지들과 태극기를 들고 4년 넘게 투쟁한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살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우파의 성질을 모두 되찾아야 된다고 저는 외쳐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대한민국 가짜 평화쇼를 하는 독재정권 문재인을 타도하자! 문재인을 끌어내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복귀! 대통령을 삭발하자! 공산당에게 넘기고 있는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뛰어난 행위를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바라며 고차이나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의 도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의 도시, 춘천 강원도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우파 국민들, 애국 춘천 시민들, 호국 강원도민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최단희 선생님 그 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오늘 춘천에 와서 우리 춘천대첩비를 참배하고 또 무궁수원자비 또 유엔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이디오피아 참전비까지 다녀왔는데 오늘 강원일보 기자가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뭐라 그랬느냐? 강원도야말로 애국의 도시다. 이제 빨간 아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강원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의 위난에 6.25 동란 때, 6.25 남침 때 대한민국을 지킨 도시가 바로 강원도인데 그냥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시민들과 학생들과 공장 근로자들끼리 다 경찰까지 다 모여서 북한군을 섬멸했던 곳이 바로 이 강원도입니다. 특히 춘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춘천을 생각할 때 호수에 잠긴 달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춘천은 애국 호국의 도시고 강원도는 대한민국 안보 수도다. 다시는 강원도 땅에 빨간 왼쪽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군수, 도지사 한 명도 빨간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촛불 때문에 국민들이 속았고 젊은이들이 속아서 탄핵이 맞는 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이 옳은 줄 알고 전부 다 촛불 들고 나갔다가 이 거짓말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꼈고 우리 공화당은 그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막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4년 지난 지금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토착발갱이 주사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난도질을 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고 일당 독재가 되었느냐? 4년 동안 당하고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춘천 시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차이나타운 저런 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주도에 차이나타운 중국 혜택 줬더니 중국이 부동산만 쌍매임하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성을 샀듯이 사놓고 제주도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최문순이가 모르느냐? 최문순이나 문재인이나 전부 다 새빨간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주국은 어딥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문재인이가 시진핑 얘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큰 나라다 이런 개뿔 같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국은 처음에 경제 침탈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문화 종속 침탈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중국몽이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 혼의 침탈이 들어옵니다. 경제 속국과 문화 속국과 혼까지 잃어버린 문재인이나 최문순이나 그놈이 그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4년을 당하고도 도대체 사회주의자들이 토착 발갱이 세력들이 청와대 붉은 세력이 있는 저 청와대에 주사파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직도 모르면은 우리 국민들은 당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주사파, 중국의 명면한 종중주의자, 종북주의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2021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또 날새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언론 방송 잘 보십시오. 이준석이 띄우는데 탄핵에 원죄가 있는 조중동만 띄우는 게 아닙니다. 좌파들이 띄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우리 민주당이 큰일 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속이는 거예요. 좌파들은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 되면은 손짓고 헤엄치기로 정권 연장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2030한테 인기 있으니까 반짝 인기로 한다?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또 그 전에 유승민 인천 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준석의 행보를 보십시오. 시리에 흔들리고 이익에 따라가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노회찬 상가에 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 이정희 같은 통진당 이정희를 존경하고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 퀴즈라고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 뒤에 칼 꽂고 유승민하고 같이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서는 나태경, 하태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가 보수 제1야당 당대표가 되면은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자유우파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사회주의자들한테 권력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노리는 점이다. 그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한 속임수고 우파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심리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올 연말 돼 보십시오. 만약에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올 연말 되면은 우리 공화당한테는 엄청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정권을 뺏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찢어질 수밖에 없고 후보는 유력 후보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우파는 후보가 4명, 5명 나옵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열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합 후보를 내자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단일 통합 후보를 내서 이번만큼은 문재인 좌파 빨갱이 새끼들을 완전히 끌어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른쪽에는 무엇을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이성우 최고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 좋은지 박근혜 대통령 얘기 좀 하지 마라.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 안 하고 문재인만 죽이라 했으면 지금 10% 넘었을 거다고. 그렇게 쓰레기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못한단 말입니다. 왜? 국가라는 것이, 나라라는 것이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거짓이 팔을 치고 불의가 팔을 치고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는 거짓에 따라갔고 우리는 불의에 따라갔고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 미래 세대들한테 정의롭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패하지 않은 정당, 깨끗한 정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어떠한 탄압과 압박이 있어도 정도를 지키고 나가는 정의로운 정당,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정당, 그래야지 정권을 잡더라도 이 잘못된 대한민국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는 혁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는 개혁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는 혁신의 길이라는 것을 또 명심해야 됩니다. 동지 여러분, 힘이 나시죠? 야, 오늘 기세 봤더니 서울역에 남대문 앞에 집회하면은 100만 나옵니다. 100만. 그때는 최문서의 피레미 같은 최문설이 아니라 문재인이는 반 죽었다. 또 배신자들 고개 쳐들고 있는 김무성이나 유성민은 반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개박살 냅시다. 오늘 춘천 대첩 또 춘천 대집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이명호 강원도당 위원장님과 또 현진석 최고위원님 또 많은 조직위원장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오늘 보니까 이 피켓팀은 갈수록 젊어지네요. 피켓팀과 또 깃발팀 또 유튜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진추모 이번에 후원금 많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뭐라 하더라고? 씨앗 심기? 기적의 씨앗. 아, 기적의 씨앗 심기 한 해보자고요. 기적을 누가 만드느냐? 잘나고 지식 있고 돈 많이 가진 놈들이 기적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고생하고 고생했던 서민과 일반 시민들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기적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고원하기 약속하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투쟁하자.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정의에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검찰 기소 5건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우리 동지들 한 분 아프다 그러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갑니다. 오늘도 병원 입원했다가 복대 차고 나와가지고 엄청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힘냅시다. 결국은 좋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합시다. 감사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마지막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